무지하게 있네. 아, 참. 자, 역시 여경이. 자, 역시나 이제 그거 뭐야. 방송 이상하면 여경이한테 연락 주세요. 좋았어. 가자. 하나, 둘, 셋. 여기 불 들어왔죠, 여기. 여기 불 들어왔죠. 그렇죠. 좋아. 가자. 자, 우리가 그 계속 하고 있는 게 콜라이전 띠오리죠. 이제 오늘 이제 요거에 대해서 진짜 문제를 실제로 한번 풀어볼 거예요.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예, 진짜 이걸 어떻게 풀지 할 정도의 문제가 나왔었으니까 자, 실제로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저번 시간까지 했던 게 바로 이제 이거였을 거예요. 바로 K 해서 이제 반응 속도 상수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이제 어떻게 표현되느냐? 바로 짜잔 해서 지수의 마이너스 RT분의 EA. 자, 저런 걸로 표현이 됐었거든요. 보이죠? 보이시죠? 그래서 이 수식은 이제 누구에 의한 결과예요? 누가 이 수식을 제시했어? 여기 이 수식 제시한 사람. 그렇지. 그 유명한 아르헤니우스 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수식이 제시가 됐어요. 자, 그리고 이때 또 하나의 속도상수식 K가 자, 어떻게 표현되냐면 바로 시그마 C의 V 렐러티브의 바 그리고 NA 한 다음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T분의 자, KB T분의 EA. 저번 시간에 했던 게 바로 저 꼴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맞지? 혹시 또 모르니까 한번 컨닝을 좀 해주고. 이제 시그마 C. 예, 요거에 아보가드로스. 그렇지. NA. 좋았어. 자,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 수식이 바로 뭐였어요? 여기 바로 충돌 이론을 통해 이론적으로 이제 구해낸 속도상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 C가 뭐였어요? 이제 컬라이전 크로스 섹션, 그러니까 단순 충돌 단면적이었고, 이건 뭐였죠? 이거는 상대 평균 속력, 이고 NA는 야보가드로스 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뒤에 지수가 붙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잘 보세요. EA가 뭐예요? 아르헤니우스 속도상수식에서 EA가 뭐예요? 바로 활성화 에너지죠. 근데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입실론 A가 뭐예요? 저것도 활성화 에너지거든요. 근데 왜 이것도 활성화 에너지고 활성화 에너지인데
왜 표기가 다를까요? 네, 바로 뭐냐면 여기에 볼츠만 상수냐 기체 상수냐의 차이예요. 그 아시겠지만 그 볼츠만 상수의 정의가 어떻게 되죠? 볼츠만 상수의 정의? 바로 기체 상수를 야보가드로 수로 나눈 게 이게 바로 볼츠만 상수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얘를 바꿔 쓰면 볼츠만 상수에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하면 그게 바로 기체 상수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위아래에다가 수식을 쓸 때 여기다가도 NA 여기다가도 NA 이렇게 곱해지면 요 항하고 요 항이 똑같아진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것도 활성화 에너지고 이것도 활성화 에너지인데 이 활성화 에너지는 1몰당의 활성화 에너지인 거고 이 활성화 에너지는 그냥 어떤 입자 하나 충돌의 활성화 에너지인 거고.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뭐 여하튼 그래서 이렇게 속도 상수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 건데 이때 여기 있는 이 속도 상수가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실험 데이터로부터 구한 반응 속도 상수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이게 바로 이론, 바로 이런 충돌 이론을 통해서 뭐 혹은 다른 이론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또 오늘 이제 전이상태 이론이라는 것도 할 건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구해놓은 어떤 속도 상수가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이때 마지막으로 이 충돌 이론에서 해야 될 게 바로 스테릭 팩터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스테릭 팩터라고 하는 요소를 이제 조금 살펴볼 텐데 이 스테릭 팩터라고 하는 녀석의 기본적인 정의가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요거까지 아마 저번 시간에 언급했을 거예요. 바로 이렇게 구해놓은 실험적으로 구한 속도 상수하고 이론적으로 예측한 속도 상수의 비, 요게 어떻게 된다? 스테릭 팩터라고 했어요. 우리는 실험과 이론이 항상 일치하길 바라지만 그런 경우는 되게 귀하죠. 그래서 실험하고 이론이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하는 건 진짜 정말 어려운 일이라 실제로는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한 해석을 좀 해보자 이런 말이죠. 그래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1. 스테릭 팩터와 관련해서 요거 반응을 할 때에 분자 사이의 바로 유효 충돌의 확률을 저 스테릭 팩터라고 하는 P가 나타내고 있다 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응 중에서도요 진짜 천지백가리로 많은 반응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옥스토비 책에서 언급하는 예시로 드는 반응 중에 하나가 요런 반응이 하나가 있어요. 옥스토비 책에 요런 반응이 하나 예시가 들어가 있거든요. 바로 NOCl 이라고 하는 어떤 기체상 분자가 있어요. 이 분자 두 개가 충돌해. 그리고 충돌해서 이게 엘리멘타리 반응이야. 자, 여기가 엘리멘타리 반응의 뜻이 뭐예요? 우리말 번역은 단일 단계 반응. 바로 충돌하면 그게 바로 반응이 되는 거야. 그렇죠? 다른 중간체 없이 그냥 반응 물질이 이렇게 충돌해서 생성물이 되는 걸 엘리먼터리 리액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NOCl이라고 하는 분자가 서로 두 개, 이게 앞에 개수가 2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NOCl하고 이 NOCl하고 딱 충돌을 해서 그게 제대로만 딱 터지면 바로 이제 뭐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NO라는 기체 분자하고 그 다음에 Cl2라고 하는 기체 분자가 맹그러지게 돼 있다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에 있는 요 두 분자 사이의 충돌로 반응물이 이 생성물이 되는 요 반응에 대해 이 유효 충돌이라고 하는 어떤 그
그 표현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이게 어떤 가능성이 있을 거냐면 바로 가능한 미케니즘. 자, 저기 보시면 저 NOCL의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루이스 구조 한번 그려볼까요? 루이스 구조. 자, NOCL의 루이스 구조 어떻게 될까요? 그죠? NOCL의 루이스 구조 어떻게 될까요? 그죠?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갑자기 훅 들어왔네. NOCL의 루이스 구조를 그려라. 오, 약간 훅 들어왔는데, 자,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여기에 있는 요 질소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최외각 전자가 보시다시피 이게 5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질소의 루이스 구조죠. 아니, 질소의 최외각 전자 배치죠. 그럼 여기에 전자가 2개가 있는 쪽에는 바로 산소가 이렇게 이중결합으로, 그 다음에 이 홀전자 쪽에는 염소가 이렇게 단일결합으로 연결이 되면 바로 저 모두가 옥텟을 만족하는 안정한 구조가 될 수 있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자, 이때 가능한 미케니즘 케이스 1. 이때 만약 이 NOCl이라고 하는 분자 2개가 서로 충돌하잖아요. 그 2개가 서로 충돌하는 방식이 만약 자, 이런 상태로 이 두 분자가 서로 충돌을 한다고 쳐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때 여기서 자 봅시다. 여기 이제 질소하고 염소 사이에 이렇게 결합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질소하고 염소 사이에 이렇게 결합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여기에서 요 염소 쪽에 있는 홀전자하고 색깔이 안 보이나? 염소 쪽에 있는 홀전자하고 요 염소 쪽에 있는 홀전자가 서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요렇게 질소, 염소 방향으로 이 둘이가 딱 충돌을 한다고 쳐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이 질소의 홀전자와 이 염소의 홀전자가 이 2개가 상호작용을 해가지고는 바로 짜잔 요렇게, 그리고 염소가 요렇게, 그리고 또 다시 요렇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저 염소가 저 파란색 전자끼리를 활용해서 이렇게 Cl2 분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Cl2 분자가 만들어진 상황을 Cl2라고 쓴 거고요. 지금 여기 부산물로 또 NO2가 만들어지죠. NO 분자가 2개가 만들어지죠. 그 만들어진 2개의 NO 분자가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이게 되는 거죠. 뭐 2대 0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재밌게도 이 NO라고 하는 녀석의 또 독특한 어떤 특징이 하나가 있죠. 어떤 특징이 있어요? NO라고 하는 녀석의 또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죠. 여기 기억나요?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 옥텟을 만족하지 않는 홀전자를 갖는 또 독특한 루이스 구조를 갖죠. NO라고 하는 게. 뭐 여하튼 이렇게 염소 원자끼리 충돌을 해서 그 다음 반응이 진행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때 중요한 게 이게 바로 뭐다? 이 반응이 가능한 거거든.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런데 이때 난데없이 예를 들어서 케이스 2 질소가 이렇게 있고 염소가 이렇게 있고 산소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그냥 난데없이 여기에 있는 질소의 비공호 전자가 이런 식으로 충돌이 이루어진다고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럼 아시다시피 사실 잘 보세요. 질소가 가지고 있는 비공호 전자끼리는 사실은 정전기적 청력이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공호 전자끼리의 정면 충돌은 사실 그 화학 반응이 유도되기 아주 어려운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단순
충돌 후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자, 주어져 있는 분자라고 하는 건 확실히 3차원에 있는 어떤 물체인 거예요. 그럼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차원에 존재하는 물체의 자세를 제어하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를 설계하는 게 어렵겠어요? 비행기를 설계하는 게 어렵겠어요? 당연하죠. 그리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게 쉽겠어요? 비행기를 운전하는 게 쉽겠어요? 당연한 문제죠.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이것들이 3차원을 돌아다니는 분자인데, 사실은 그냥 병진만 하는 것도 아니고 막 회전도 하면서 병진도 하면서 막 진동도 하면서 막 별의별 개로 움직일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상태에서 실제 화학 반응은 정확하게 염소하고 염소가 딱 때릴 때만 반응이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닌 충돌. 그럼 이럴 확률이 높겠어요? 이럴 확률이 높겠어요? 당연히 이럴 확률이 억수로 낮고 이럴 확률이 억수로 높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아닌 모든 충돌은 다 여기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응이 가능한 이런 식의 충돌을 요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한다? 유효 충돌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 충돌 이론에 대해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충돌 이론 할 때 분자들끼리 충돌할 때 분자를 뭐로 가정했어요? 바로 분자를 구로 가정했었죠. 그래서 왜 이런 구하고 이런 구하고 이렇게 달려와서 만날 때 그때 뭐 예를 들면 뭐 컬라이즌 크로스 섹션이니 리액티브 크로스 섹션이니 그런 컨셉을 막 뭐 코사인 뭐 각도를 하고 기하학적으로 막 분석하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그런 분석이 가능한 게 분자 자체를 뭐로 봤기 때문에? 구로 봤기 때문에.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구로 봤기 때문에 구는 사실 모든 충돌이 다 유효 충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가 충돌을 하는 건, 예를 들면 이제 구 보세요. 구가 잘 봐요. 이렇게 충돌하나, 이렇게 충돌하나, 이렇게 충돌하나, 이렇게 충돌하나. 구끼리 충돌하는 건 상대적인 움직임이 같기 때문에 모든 방향의 충돌이 다 유효 충돌이라고 가정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충돌 이론에서는 바로 유효 충돌을 고려하지 않은 거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그게 계산의 결과란 거예요. 하지만 실제 분자는 구형이에요, 구가 아니에요? 실제 분자는 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유효 충돌의 개념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유효 충돌이 나타나는 만큼 결국 반응의 확률은 올라가겠어요? 반응의 확률은 떨어지겠어요? 이런 충돌도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실제 반응 충돌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그 비를 보여주는 팩터가 바로 스테릭 팩터다. 아시겠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스테릭 팩터가 이게 또 사실은 또 좀 더 공부할 건덕지가 있는데, 그 옥스토비 책에 조금 더 추가적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자 보자. 여러분 잘 들려요? 우주야 잘 들려요? 주영이 잘 들려요? 여러분 소리 잘 들어가요?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아유, 고맙습니다. 자. 자, 그래서 스테릭 팩터에 대해서 첫 번째 유효 충돌을 보여주는 확률이다, 여기 있었고요. 자, 그다음 저 스테릭 팩터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하면 이런 내용이 좀 더 있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분자를 구로 가정하고 모든 충돌이 유효 충돌이 된다면 그 경우 저 스테릭 팩터는 1로 나타나는 거겠죠. 계산을 한 것과 측정한 것이 뭐 이상적으로 같아질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스테릭 팩터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보통 이 스테릭 팩터는 그래서
1보다 큰 값을 가질까요? 1보다 작은 값을 가질까요? 그렇다고 뭐 보시다시피 음수가 되진 않겠죠. 속도 상수의 b니까 음수일 수는 없는데 어쨌건 이 스테리 팩터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충돌이 유효 충돌이라고 했을 때 1이라고 했으니까 보통 이 보시다시피 스테리 팩터는 1보다 클까요? 1보다 작을까요? 바로 1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반응에 참여하는 분자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이 스테레오 팩터 P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당연히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또 알아두실 사실은 네 번째, 바로 스테릭 팩터가 1보다 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테릭 팩터가 보통 0에서 1 사이다는 이해가 되죠. 무슨 말 알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하학적 구조 때문에 모든 충돌이 유효 충돌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주 희한하고 독특하게도 이 스테릭 팩터가 1보다 커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경아, 가능할까요? 있을까요? 어떤 경우일까요? 스테릭 팩터가 1보다 커지는 경우 어떤 경우일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스테릭 팩터가 1보다 큰 경우가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1. 입자 간 충돌이 중요하지 않은 반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충돌 이론도, 그 다음에 스테릭 팩터의 유효 충돌도 다 뭘 가정하고 있어요? 입자 사이의 충돌을 가정하고 있죠. 그런데 모든 반응이 충돌로부터 유도가 시작될까요?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충돌과 관계없이 반응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물론 뭐 결국에는 두 입자가 붙어야 되는 건 맞지만, 이미 붙기도 전에 사실은 충돌이 아니라 다른 요소 때문에 붙기도 전에 그냥 메이드가 된 거예요, 그냥. 그러면 걔는 그 뭐냐면은 충돌이 중요하지 않은 반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바로 두 번째는 충돌 전부터, 뭔 소리일까요? 깜깜이 있어, 뭐 소리, 깜짝 놀랐고 지금. 자, 충돌 전부터 반응이 진행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충돌 전부터 반응이 진행되는 경우 우리 배운 적이 있을까요? 저런 예를 배운 적이 있을까요? 배운 적 있을까요? 있죠. 바로 하픈 메커니즘이요. 하픈 메커니즘 기억나요? 하픈 메커니즘 기억나세요? 자, 뭐냐면은 바로 하푼이 우리말로 뭐였죠? 작살. 이거 우리 수업 챕터 몇 장에서 했어요? 혹은 옥스토비 책 몇 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옥스토비 책 몇 장에 나오죠? 혹은 내 수업 시간에도 몇 장 수업할 때 했었죠? 바로 챕터 3. 바로 저번 그 2학년 2학기 때 일반학 1 할 때 내가 또 자세히 설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옥스토비 책에는 어떤 반응이 하나가 나오냐면, 바로 포타슘과 Br2가 반응을 해서 KBr이 되고 다시 브로마이드 원자로 떨어져 나오는 이 반응에 대해서 실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스테릭 팩터가 4.8 정도 나온다고 옥스토비 책에 텍스트에 데이터가 나옵니다. 알겠죠? 이때 이 반응 메커니즘 어땠는지 기억나요? 3장 강의를 뒤지면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슬쩍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있는 포타슘이 됐건 브로마이드 됐건 어쨌거나 짜잔 이런 식으로 전기적으로 중성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게 여기에 있는 요 포타슘 원자하고 여기에 있는 요 브로마이드, 지금은 이제 분자인데 좀 더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원자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면 어떤 R 백설표라고 하는 특정 거리에 진입하게 되면 여기 있는 포타슘이 브로마이드한테 어떻게 이압하고 전자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포타슘에서 브로마이드로 쫑 하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특정 거리에서, 자, 이 특정 거리는 지금 유지가 된 상태예요. 특정 거리가 유지가 된 상태에서 난데없이 여기에 있는 포타슘은 1 플러스 양이온이 되고 브로마이드는 전자를 받아 1 마이너스 음이온이 되는 거죠. 여전히 그 특정 거리 R 백설표. 전자만 이동했을 뿐인 거지 이 둘은 아직 충돌하기 전이에요, 충돌하고 난 후에요? 이거 아직 이 상태가 됐건 이 상태가 됐건 충돌 전인 거예요. 충돌 전에 전자 이동만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전자 이동이 이루어지게 되면 얘는 양이온이 되고 얘는 음이온이 되죠. 그럼 이 둘 사이에 뭐가 나타날 수 있겠어요? 바로 정전기적 인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전기적 인력으로 이 둘이가 충돌이 아니라 그냥 오토매티컬리 충돌을 한다라기보다는 이 둘이가 서로 정전기적 인력에서 끌어들이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끌어들여서 이게 그냥 떡하니 붙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 정전기적 인력으로, 그리고 또 얘는 원자형 이온, 원자형 이온이니까 이 또한 9, 이 또한 9로 가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럼 9하고 9가 충돌을 해서 생성물이 만들어지니까 당연히 모든 충돌이 유효 충돌이 될 뿐더러 그 다음에 충돌하는 그 방식에 관계없이 인력으로 모이는 거기 때문에 저 앞에서 얘기했던 유효 충돌이나 충돌 확률은 그렇게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오히려 얘가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들어지고 나면 오히려 이렇게 실험적으로 측정되는 저 속도 상수가 이론적으로 단순 충돌로부터 반응이 진행될 거라고 예상되는 그 속도 상수보다 오히려 실험적으로 측정된 속도 상수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이런 경우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스테릭 팩터라고 하는 게 그 앞서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하고 연관이 있을 뿐더러 지금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게 그냥 뭐 제가 내 맘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옥스토비 책 텍스트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텍스트에 이렇게 나오니까 학교 선생님이 충분히 이건 문제를 낼 만하다. 알겠죠? 왜냐하면 3장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도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속도론이지만 우리가 앞서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 이런 분석을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꼭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래요. 오케이, 됐다. 자, 콜라이전 티어리 끝! 박수! 이거 이제 콜라이전 티어리 끝났어요. 알겠죠? 지난한 과정이었습니다. 알겠죠? 엄청 많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도 이걸 언제 해봤었냐면 대학 다닐 때 물리화학 3라는 과목이 있어요. 화학과에서 제일 어려운 과목이 물리학 3, 물리학인데 화학과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이 그 양자화학, 그 다음에 무기화학, 물리화학인데 양자화학과 무기화학과는 다르게 물리화학은 전공 필수예요. 가장 어려운 과목, 그러니까 양자화학하고 무기화학은 전공 선택이어서 그거 안 듣고 생화학 같은 거 들어도 돼요. 근데 물리화학은 화학과 전공 필수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들어야 되는데 대빵 어려워요. 알겠죠? 거기서 내가 다 A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물리학 3에 이게 나오거든요. 무려 몇 년 전이냐? 내 대학 다닐 때가 뭐 99년, 2000년 뭐 9학번이니까 그 뭐야? 여기 95년도면 몇 년 전이에요?
한 25, 26년 전 되나? 와 진짜 그때 해보고 나 다시 처음 해본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리고 20년 만에 보니까 나도 모르겠더라고. 가물가물하더라고. 그래서 아 내가 어떻게 들어 어떻게 들어 갖고 근데 사실은 요렇게 내 옛날에 그 물리학 들을 때 내가 정리해 놓은 수업 필기가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 내가 다시 리마인드를 했어요. 그때 아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내가 A 플러스를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 그래서 그때 내가 배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도 와 뭐 화학과에서 이런 걸 다 이런 하면서 그때도 막 속으로 꾼시렁 하면서 내가 막 이거 외우고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예. 요게 옥스토비 책에 나온다. 옥스토비는 미쳤다. 알겠죠? 네. 근데 이걸 시험 문제에 내는 선생은 뭐다 그냥 뭐다 이런 걸 왜 시험에 내냐. 하여튼 근데 시험에 나온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잘 이제 그 단도리 해갖고 이제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이제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이제 이걸 안다고 생각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근데 안다고 생각해도 문제 푸는 게 만만치 않을 걸. 자 그래서 거기 우리가 지금 이제 막 보고 있는 게 21번 문제, 21번 문제. 자 이제 칠판 지우는 동안 21번 문제 한번 토로해 보세요. 시작. 자 칠판 지우는 동안 자 갑니다. 간다. 자 칠판 지우자. 아 그리고 여러분 잠깐 내가 편집 때문에 동영상을 살짝 끊을게요. 끊고 바로 다시 켤 테니까 어디 도망가지 말고 쉬는 시간 아니야. 어디 도망가지 말고 앉아 있어. 그죠? 이게 편집 때문에 내가 그 편집하고 스트리밍 때문에 이게 그 코딩 때문에 잠깐 끊었다 가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 다시 와요. 잠깐 끊었다 갈게.